안녕하세요, 개발자 준입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올리는 기획 영상인데요. 어느덧 제가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반 정도가 되어서 회사 생활하면서 배운 점들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팩트나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이 담긴 의견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물어보자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빨리 물어보고 1인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모르는 게 있으면 철판 깔고 물어봤습니다. 제 멘토로 배정된 분께 정말 많이 물어봤고, 이게 사실 많은 한국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개발자로서 회사를 다니면 질문이 크게 두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 질문이고 두 번째는 도메인 스펙 질문입니다. 근데 또 기술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내가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는 것과 두 번째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회사에서는 사실 개척하는 역할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구글에 검색해서 안 나올 정도로 딥한 작업이 보통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최대한 찾아보고 안 나오면은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저도 인턴을 여러 번 해보면서 기술 질문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 최대한 찾아봤지만 또 막상 멘토님한테 여쭤본 다음에는 또 갑자기 이제 되고 아니면은 뭐 갑자기 나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긴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검색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역량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끝까지 찾아보면서 검색하는 방법이나 키워드 같은 것들을 찾는 것도 이제 능력이고 많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계속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여쭤보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술 질문의 유형 중에서 자기가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을 하긴 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코드를 작성하고 머지를 하기 위한 PR 풀 리퀘스트를 올렸을 때 본인이 작성한 포인트, 고민을 한 포인트를 같이 작성해 주시면은 리뷰어들이 그 점을 참고해서 피드백을 주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에도 다른 분께서 이런 방식으로 풀 리퀘스트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저도 최근에 많이 차용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만 리뷰어 입장에서는 본인이 담당하는 스펙이 아닐 경우 어떤 스펙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떠한 스펙이 있는지 또 어떠한 기술적 한계가 있는지를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술 질문에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다 나눠보았고, 그 질문의 두 분류 중에서 도메인 스펙 질문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는 스펙이 많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기존에 계속 작업을 해오던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아는 거라서 물어보면 바로 답변을 해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점진적인 해결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지식을 찾으면 찾는 거고 못 찾으면 못 찾는 거고, 찾기 위한 노하우 같은 게 또 팀에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없기 때문에 저는 보통 바로 아시는 분께 바로바로 여쭤보는 편입니다. 물론 제가 최대한 찾아보고 여쭤보기는 하죠. 뭐 사내에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GitHub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내 GitHub 검색을 한 다음에 여쭤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팁인 열심히 물어보자를 끝내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는 방법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도 이미 하고 있는 방법일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는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거치고 다른 분께 질문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 때 이렇게 찾아봤던 내용을 보통 포함해서 물어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런 게 궁금한데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지만 안 나와서 여쭤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포함을 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이 고민인지를 또 이 사람이 해왔던 시행착오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여쭤봤던 분이 또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도록 본인이 잘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해두는 작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질문을 드리는 분께 대한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팁이 꽤 길었지만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팁은 다른 사람 피드백이나 PR 리뷰를 잘 받아들이자입니다. 아무래도 PR 리뷰나 코멘트를 하는 것이 자신이 작성한 코드를 지적하는 행위이다 보니까 받는 사람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신입이고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팀원들이 해주는 피드백을 감사히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보다 좀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블라인드 같은 곳을 보다 보니까. 하지만 또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신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의가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방이 어떤 피드백을 줬을 때 본인이 자신이 원래 작성한 코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에 뒷받침되는 근거 같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제 코멘트를 달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방박을 하고 또 상대방이 또 재반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왜 그러한 제안을 했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팁은 팀에서 중요시하는 기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사에서 팀을 여러 가지 팀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팀마다 중요시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또 개발 조직 팀별로도 다 다른데, 뭐 기획팀에서도 당연히 다르고, 그리고 뭐 디자인팀 등등에서 다 다를 수가 있고, 이게 보통 상위 조직장의 성향을 많이 따라가긴 하는데요. 뭐 어떤 팀은 더 많은 스펙을 처리하고 작업을 처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팀은 기술 공유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일만 할 수는 없지만, 팀에서 중요시하는 포인트를 파악하고 있으면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한다거나, 평소에는 뭐 1만큼 했다면 그 경우에는 2만큼 한다거나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팀이 추구하는 이제 KPI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뭐 팁에서 겉도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안주하지 않기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는 분야인데요. 이제 하다 보면 뭐 새로운 분야나 새로운 기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해보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좀 피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백엔드 쪽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일이 바쁘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처음부터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안 받고 싶은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회가 사실 제가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요즘은 최대한 그런 거를 좀 억지로라도 더 받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새로운 기술이 아니더라도 뭔가 본인이 원래 하던 일을 하다가도 타협하지 않고 고생해서 코드를 작성할 때 저는 제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제 뭔가 저거 문제 될 것 같은데 건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아니면 뭐 어려울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달성을 하다 보면은 좀 실력이 늘었다라는 전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맨날 기존에 작성하던 코드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도 더 깔끔한 코드를 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팁인데요. 본인이 한 작업을 다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저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이게 나중에 되돌아보기가 정말 좋습니다. 회사 일에 치이다 보면은 1년 이후에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거 몇 년이 지나면 더 심할 것 같고요. 근데 또 저희 회사가 그렇지만 IT 기업은 보면은 셀프 리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자기가 1년 동안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중요한 일을 했고, 자기의 성과가 얼만큼 일어났고, 이런 것들 많이 적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기억하지 않으면은 뭐 물론 저희는 개발자들은 피어 리뷰를 통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되돌아볼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면 이게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데 다 되돌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뭐 링크 위주나 아니면 간단하게 텍스트로 한두 줄 정도 정리해 두면은 이 기간에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저희 개발자들은 이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은 기업들이 채용을 좀 많이 안 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직을 하려고 한다면 이력서에 쓸 때도 훨씬 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팁, 열심히 물어보자.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피드백, PR 리뷰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세 번째, 본인이 한 작업은 기록해 두자. 네 번째, 팀에서 중요시하는 기준을 파악해 두자. 다섯 번째, 안주하지 말자. 이렇게 제가 회사 생활 한 1년 반 정도를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좀 제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거를 공유를 해보았는데요.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